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받아 전달드리는 만큼 기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들을 키우고 바쁜 자식들을 위해 손자까지 돌보았지만 며느리로부터 무시당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박영자.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큰아들 민수는 능력 있는 회사원으로, 작은아들 준수는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 후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자주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방문이 늘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삶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일과 가정생활에 치여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아들들을 대신해 손주들 돌보는 일도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의 아들, 우리 손자 준영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 혜진이는 바쁜 직장인 부부로 준영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손자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존중해주고 고마워하던 혜진이는 점차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제게 냉정해졌고 제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준영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주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시와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는 제게 다가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준영이 옷을 이렇게 입히셨어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너무 덥게 입히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서 그렇게 입혔어. 조금 있으면 더울 테니 옷을 벗겨주면 되잖니. 그러나 혜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준영이 옷 입히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면 준영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도 혜진이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준영이의 식사 시간, 놀이 시간, 심지어는 낮잠 시간까지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혜진이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혜진이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제 얼굴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혜진이와의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구나. 내 의견을 너무 무시해서 말이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 후로 민수는 혜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저를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혜진이는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민수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작은 아들 준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수는 늘 제 곁에 있어 주었고 그의 아내인 은정이는 저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준수와 은정이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드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 형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준수와 은정이는 민수와 혜진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회사 일에 치이고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니 정말 답답해요.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혜진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단다. 하지만 너도 내 입장을 생각해주면 좋겠어. 내가 준영이를 돌봐주는 것은 내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서로 존중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혜진이의 무시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고 저는 손자를 돌보는 일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어. 준영이를 돌보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려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살아가면 좋겠어. 그 후로 저는 준영이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제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손자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혜진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혜진아,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 가족이니까. 혜진이는 저를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저를 더욱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준영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옳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응당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다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가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고부 갈등 없이 평안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